저는 지금 주식회사 55789라는 회사에서 지금 사업개발팀에서 이제 영업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임형준이라고 합니다. 사업개발팀에 소속돼가지고 사업 개발을 하는 이제 기획이 되면은 기획을 같이 옮겨받아서 그 기획된 걸 좀 그대로 완성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토대로 영업이나 마케팅을 한 다음에 나중에 운영까지 수행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맡았던 직무가 영업이었던 게 좀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정확하게는 마케팅 직무를 수행을 하다가 아니면 기획 직무를 하다가도 결국엔 좀 영업 쪽 직무가 좀 더 뛰어나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아서 결국엔 어떤 직무를 하든 간에 결국엔 영업직으로 결국에는 흘러갔던 네, 기억이 있습니다. 이 고용노동부 같은 정부 기관이나 아니면은 더 작은 좀 지방 단체, 지방 뭐 경기 컨텐츠진흥원 같은 그런 지방에 있는 그런 소속된 정부 단체일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좀 더 작게 보자면은 이제 대학교, 이제 뭐 서울대학교나 한국외국어대학교 이런 대학교 대상으로 이제 취업 쪽을 전담하는 팀들이 있잖아요. 그 취업들 전담하는 팀들 담당자분이 제 주된 클라이언트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제가 주로 제공하는 가치나 아니면 제가 보통 어필하는 가치는 좀 취업 준비생이나 아니면 더 넓게는 한 40, 50대 중년분들이 제 취업을 원하실 때 취업 교육을 어떻게 좀 더 만족도가 높게 더 드릴 수 있고, 그리고 그걸 더 넘어서 그냥 받고 나서 뿌듯하다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취업에 도움이 됐느냐를 추적해서 그게 진짜 도움이 됐는지도 같이 전달 드리는 그런 가치를 지금 두르고 있습니다. 근데 영업직은 생산성 측정이 굉장히 수월하다는 특징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체계가 있을 수는 있지만 법칙은 없다라는 점에서 이게 생각보다 유능하거나 성과만 잘 나오면은 굉장히 유연하게 근무가 가능하고, 대신 좀 공격적이다 보니까 아무리 이제 규칙이나 법칙 같은 걸 잘 지키고 준수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성과가 안 나오면은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좀 특징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생각이 난 건 말을 잘하면은 영업직을 잘하지 않을까, 혹은 카피라이팅이나 아니면 글 쓰는 좀 재주가 좋으면은 좀 문서로서 상대를 설득할 수 있으니까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했는데, 1순위는 소통 능력이지 않나. 이제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걸 좀 정의해 보자면은 좀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사전에 좀 미리 말을 해서 좀 상대방이 나를 인식하여금 좀 예측 가능한 인간이다라고 이렇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이런 게 그냥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또 두 번째로 이제 안 어울릴 것 같다라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좀 기록이 좀 꼼꼼하지 않은 분들, 좀 이런 거가 좀 계속 발달이 되고 교육 회사가 계속 발전하려면은 영업 관련돼서 좀 계속 기록이 능하고, 결국에는 기록 능한 걸 또 요약하고 다시 또 기록하고 이런 과정을 좀 잘 하지 못하면은 좀 교육 기획 같은 경우는 이제 확실하게 수요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다른 곳에는 보통 수요가 한 가지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교육 기획 같은 경우는 교육을 의뢰하는 클라이언트의 수요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교육을 받는 교육생의 수요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생은 취업만을 목표로 하더라도 이제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게 차라리 목적이 아니라 그냥 교육생의 만족도만 높으면 되는, 이렇게 서로 수요가 다른 경우가 있다 보니까 좀 기획할 때는 맨 처음에는 클라이언트에 맞춰서 모든 틀을 짜더라도 이제 교육을 진행하기 전에는 사전평가나 이런 걸 좀 진행을 해서 학생들의 먼저 수요를 파악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 틀 안에서 좀 더 고도화를 해 나가는 게 좀 어느 교육 업계든 좀 통용되는 좋은 조언일 것 같습니다. 좋았던 일은 거의 항상 있어가지고 안 좋았던 일을 말씀드리는 게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 교육을 총괄해서 운영을 맡았을 때 일인데 굉장히 실수가 많았고, 그리고 총괄 책임자라는 것 자체가 제가 책임지고 있는 이제 저의 지시를 받는 사람들도 불만을 저한테 표출하고, 네, 제 클라이언트나 제 거래처 분들도 역시 불만을 저한테 표기를 하고, 교육생 분들도 불만이 있다면 저한테 이제 불만을 표출하기 때문에 실수가 잦았던 맨 처음 경험으로서는 굉장히 트라우마가 남을 만큼 아직도 그 대학교의 클라이언트 분을 생각하면은 좀 무섭긴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맨 처음에 이제 시행착오, 맨 처음 실패할 때가 좀 많이 기억에 남고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그때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뭘 모르는지 모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많이 발생한다고 봐요. 만약 자기가 뭘 모르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면은 질문을 했겠죠. 근데 모르는 게 뭔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좀 가장 최소한의 간단한 규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정신을 좀 유지하면서 좀 제가 실수한 부분이나 아니면 지적받은 부분이나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다 저희가 협업하는 그 공간에 다 메모로 다 적어놓은 기록이 있습니다. 뭐 기획도 기획은 어느 정도 법칙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영업은 법칙이 없으니까 네. 좀 자신이 봤을 때 좀 어느 정도 방황이 있다. 방황이 좀 어떤 걸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뭘 못하는지도 모르겠다 하면은 영업직이나 한번 마케팅을 한번 도전해 보기를 권장드리는 게 법칙이 없으니까 자기만의 좀 법칙을 만들 수도 있고 솔직히 통해도 그만이고 안 통해도 그만인 범위가 꼭 이제 마케팅과 영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직도 작고 퇴사도 많습니다. 그래서 좀 부담 없이 빨리 들어갔다가 빨리 경험해 보시길 권장드리고 만약 영업직을 경험을 해보고자 하는데 좀 체계가 있는 곳에서 빠르게 성장을 해보고 싶다 하면은 좀 고객 규모가 100명 이상만 취급을 하는 그런 회사의 영업팀으로 좀 소속되는 게 좀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영업직이 뭐고 이런 거에 대한 업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까먹고 있었는데 이번 인터뷰를 좀 계기로 영업직은 좀 이런 식의 성격이 있고 그리고 영업직의 특성은 좀 이런 게 있고 그리고 반대로 내가 또 하고 있는 업무 중에 기획 같은 업무도 이런 좀 특성이 있구나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좀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